오늘은 이강인과 쿠보는 공존할 수 없다? 이거는 뭐 누가 한 말입니까? 실제로 네. 지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이 끝나고 나서 루이스 가르시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요르카 감독이 네, 마요르카 감독이 인터뷰를 하면서 네. 쿠보와 이강인은 오늘 경기 정말 좋았는데 네. 쿠보와 이강인은 공존하기는 조금 어렵다. 공존하기가 어렵다? 네, 같이 나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출전 시간을 이제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라고 아예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그냥 다른 사람이 했으면 모르겠는데 감독이 했으면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죠. 많은 분들인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난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가서 2대1로 역전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동점골을 만든 게 도움을 했던 게 이강인. 결승골을 넣었던 게 쿠보. 이거 동시에 뛰면 엄청나게 시너지가 폭발할 그렇죠. 것 같은데 오히려 역으로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쿠보가 이제 부상에서 좀 장기 부상에서 복귀를 할 때 네네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던 게 쿠보와 이강인이 이제는 같이 나오는 경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좀 주전으로 호흡을 맞추지 않을까. 네. 라는 예상을 했었고 이제 거의 모든 매체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아예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이 쿠보와 이강인이 좀 공존하기는 아직은 어렵다. 그래요? 아직은 전제는 조금 있고. 뭐 아직은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어렵다. 그래요? 인터뷰 이제 멘트가 그렇더라고요. 어렵다. 그래서 벤치에 이제 출발하는 선수가 좀 뒤늦게 나오면서 좀 출전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멘트가 있더라고요. 오늘 그걸 분석해 주시고 네. 설명을 얘기해 주실 거죠? 그렇죠.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두 선수가 실제로 친하더라고요. 혹시 이 장면을 보고 감독이 지난번에 알레티 결승골을 쿠보가 넣고 네. 코너플레이로 세레머니 하러 가는데 이강인이 갑자기 저쪽에 있다가 뛰어들어가서 야 쿠보야 막 사랑해서 안으려고 그쵸. 했는데 너 축하해 그러는데 쿠보가 야 잠깐만 나 세레머니 더 하고 그래가지고 질질 끌려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막 버스 타러 가는데 쿠보가 막 이강인한테 와갖고 나 오늘 쩔은 거 봤지? 쩐 거 봤어? 이렇게 또 하는 것도 막 찍히고 하면서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일단은 친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렸을 때부터 서로가 스페인 무대에 있었고 그렇죠. 에스파냐로 대화가 능수능란하게 되기도 하고 또 둘 다 볼 잘 차고 동갑내기고 왼발잡이고 뭐 이런 공통점이 있죠. 저는 이 장면 너무 웃겼거든요. 저 이거 라이브로 보다가 막 웃음이 터져가지고 너무 귀엽잖아. 이게 막 엉덩이 막 끌려가는 거 보이고. 야 막. 너무 재밌었어. 이게 지금 마요르카 공식 홈페이지 SNS에 네. 올라온 건데 둘이 친하대요. 말도 많이 그렇죠. 하겠죠. 그리고 원래 외국 나가면 다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통하는 그렇죠. 친구들이랑 통하는 거예요. 예, 좋죠. 그래서 또 이제 쿠보가 이강인 선수 칭찬하다가 또 그게 지금 한국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나고 있죠. 뭐 일본인처럼 볼 찬다. 이강인이 일본인처럼 볼 차는 것 같다. 나 이렇게. 들었어. 그래서 이제 같이 플레이하기가 너무 편하다. 이런 인터뷰를 했죠. 그거를 왜 그랬을까요? 일단 친하니까 칭찬하려고 예. 볼 잘 찬다 요 얘기를 한 그 건데 정도 의미겠죠. 네, 그 정도 이제 쿠보는 그 정도 의미일 텐데 좀 전제가 일본 좀 아기자기한 축구, 한국은 좀 체력과 스피드를 겸한 축구 요런 좀 느낌이니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저도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많이 주고받고 있다. 그쵸, 코멘트 때문에. 네. 그냥 뭐. 네, 뭐. 지금 이제 숟가락 내려놔님 이제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네. 자, 이제 쿠보 너 알아서 해라 너. 왜 일본이처럼 공 찬다고 했냐. 막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열폭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화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럼 일본인은 뭐 볼 잘 차는 거야? 네, 그렇게 들릴 그쵸? 수도 있지. 그렇게 들리죠. 그리고 사실 그리고 좀 뭔가 일본 선수들의 그런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우리가 더 공 잘 차? 좀 깔려 있는 것 같긴 해요. 언제나 이제 인터뷰하는 거 보면 우리는 이제 볼 예쁘게 차는 기술적으로 차. 기술적인 거에 좀 자부심도 있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들은 도대체 전설의 일본은 어디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너네가 그렇게 볼 잘 찼으면 너네 일본에서 차범근, 손흥민, 박지성이 나왔어야지. 너무 팩폭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 뭐 최종 예선도 거기 떨어질지 모르잖아 걔네들. 니네가 그렇게 볼 잘 차면 그렇게 했어야지 이런 거. 근데 저렇게 꽁꽁 숙여놓니 너네는 그렇죠. 전설의 일꾼을. 전설의 일꾼 어디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예. 아이 저 쿠보야, 감정이라는 게 있어.
잘못한 거야. 그렇게 넘어가자.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예. 이 정도로만 해요. 이 정도로만 하고. 뭐 대단했던 경기잖아요.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원정에서 역전으로 잡아버렸던 경기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끝나고 나서 오히려 이 두 선수가 공존하기 어렵다? 맞아요. 자, 그럼 왜 그랬는지 한번 이유를 한번 들어보죠. 일단은 이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아무래도 수비적인 밸런스 때문에 쿠보와 이강인을 공존시키는 걸 조금 꺼려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쿠보와 이강인이 있는데 두 선수가 다 수비적으로 아주 강한 선수들은 아니니까 그렇죠. 동시에 투입되게 되면 수비에 대한 밸런스 좀 문제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끝나고 나서 이강인과 쿠보에 대한 칭찬도 있었지만 일단 또 칭찬을 했던 다른 선수 한 명이 산체스였거든요. 안토니오 산체스를 이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이 엄청나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면서 이 안토니오 산체스가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마르코스 요렌테가 올라오는 걸 잘 막아줬다. 수비적으로 엄청난 그 공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이 안토니오 산체스가 이제 그 전 경기에서는 사실 다니 로드리게스가 왼쪽,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중앙, 그리고 안토니오 산체스가 오른쪽으로 나왔었죠. 맞아요. 보통. 그런데 마르코스 요렌테가 있으니까 이 안토니오 산체스를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니 로드리게스를 중앙, 그리고 이강인 선수를 아예 오른쪽에 배치를 시켰죠. 맞아요. 그러면서 전술 변화를 가져갔던 게 이 상대팀을 보면서 상대팀의 강한 쪽 측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오른쪽 측면이 좀 더 강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 이제 공격적인 측면을 제어하기 위해서 안토니오 산체스를 왼쪽으로 돌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의 강한 부를 마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확실히 지금 가르시아 감독 입장에서는 수비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마요르카가 뭐 이 라리가 내에서는 약팀으로 분류되는 팀이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좀 수비적인 밸런스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안토니오 산체스를 선발로 내세우는 게 지금 뭐 수비적인 밸런스 측면에서는 더 좋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을 동시에 공존하게 되면 좀 어렵지 않냐. 그렇죠. 수비적으로. 그렇죠. 그런 고민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보면 마요르카가 수비적으로 경기를 펼치기도 하고 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일단 수비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되게 일단 의식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플레이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수비적으로 가려고 하니까요. 전방 압박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수비 라인을 내려갔을 때도 굉장히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하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이강인 선수가 수비적인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식을 하고 있지만 마요르카 내에서는 이 아무래도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그래도 조금은 수비적인 좀 측면에서 부담을 줄여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수비 라인이 내려갔을 때도 이강인 선수를 제일 최전방에 두면서 최대한 이강인 선수를 뭐 수비를 어느 정도는 해야겠지만 최대한 수비 부담을 줄여주면서 이강인 선수가 공격 라인에 좀 있다가 공격으로 나갈 때 이강인 선수를 거쳐서 역습으로 나갈 수 있게 이런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쿠보까지 나오면 그러면 이제 수비적인 밸런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이강인 선수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집중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감독 입장에서는. 뭐 수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좀 위에 세워놓고 볼을 잡았을 때 날카로운 킥으로 찔러줘서 지난번처럼 도움을 기록한다는 이런 롤을 주고 있는데 쿠보가 이제 부상 복귀해서 뛰고 있는데 쿠보까지 나와서 그런 이제 만약에 되면 수비의 미드필더나 뒤쪽에 수비의 하중이 너무 커진다. 그렇죠. 쿠보도 사실 수비를 열심히 하는 선수이긴 한데 수비적인 측면에 장점이 있는 선수는 또 아니다 보니까 수비할 때 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사실 이 쿠보와 이강인 선수가 그 시즌 초반에 잠깐 함께 나왔던 경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현지에서도 그렇고 사실 일본 쪽에서 더 많이 다뤘었는데 쿠보가 너무 수비 가담을 많이 한다. 이강인 때문에. 이강인이 공격형 미드필더에 위치하면서 수비적인 이제 롤을 조금 이제 덜 받으니까 쿠보가 너무 내려와서 좀 수비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 저 봤어요, 그 분석.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전술적으로 봤을 때 좀 타당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강인 선수가 최전방에서 좀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수비 부담을 덜어주면 거의 톱에 세컨까지 올라가 버리니까요. 그쵸. 그러면 이제 당연히 쿠보는 측면에서 측면 수비를 위해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쿠보가 수비적인 장점도 조금 덜할 뿐만 아니라 쿠보가 좀 공격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둘이 같이 나왔을 때는 수비적인 밸런스가 깨진다. 요게 이제 이 마요르카의 좀 고민거리가 되겠죠. 네네네네. 마요르카 자체가 사실은 이 수비적인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팀이긴 합니다. 그래요?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이제 승격할 때
마요르카가 공격력보다 사실은 수비력에 좀 더 초점을 맞춰져 있었고 수비 잘해서 올라온 팀.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즌 최소 실점 팀이었습니다. 아하 2부에서 네. 42경기에서 28개의 실점. 야 엄청났네. 굉장히 실점 적죠? 예. 그만큼 이제 뭐 라리가에서는 사실은 뭐 골키퍼도 그렇고 수비 라인도 그렇고 부상도 있었고 하면서 네네. 수비적으로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2부 리그에서부터 올라올 때 보면 네. 수비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고 그러면서 수비하고 바로 이제 역습으로 나가는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만큼 마요르카가 수비적인 밸런스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강인과 쿠보가 함께 나온다면 이 마요르카가 좀 중요시하는 수비적인 밸런스가 사실은 좀 발휘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이 좀 두 선수의 공존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수비적인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사실 이강인과 쿠보가 마요르카 공격 라인에서 가장 좀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긴 한데 수비적인 밸런스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이 두 선수의 출전 시간을 너무 많이 가져가려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전 시간을 보면 이제 이번 시즌 4경기 동안 이 두 선수가 같이 좀 나왔던 경기가 4경기였는데 4경기 동안 83분을 같이 뛰었습니다. 물론 쿠보가 부상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를 좀 늦게 들어왔고 그렇죠.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동안 뛴 경기 시간이 많지는 않은 거죠. 맞아요. 난 처음에 저거 보고 4시간인가 4시간 30분 미뤄서 저도 많이 뛰었나 했더니 4경기에서 83분. 그러면 어찌 보면 온전히 한 경기를 같이 안 뛰었다는 얘기네. 그렇죠. 일단 풀타임을 같이 뛰어본 경기가 없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교체로 나오거나 아니면 둘 다 선발로 나왔을 때는 누구 한 명이 교체로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서로 교체가 되거나 이런 경기들이 많았고 두 선수가 함께 좀 플레이를 맞춰봤던 시간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조금 이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이 좀 수비적인 밸런스를 좀 고려해서 두 선수의 출전 시간을 뭐 많이는 가져가지 않고 좀 필요한 시간에 공격이 필요한 시간에만 살짝 가져가는 이런 좀 이제 경기 플랜을 가져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포인트로 어쨌든 경기를 마요르카 경기를 앞으로 좀 지켜보는 게 재밌기도 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두 선수가 만약에 따로 나온다고 한다면 선발 교체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고 만약에 동시에 선발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전술적으로 풀려고 하는지 그렇죠.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둘 다 동시에 선발이 가능하죠. 그리고 일단 이 두 선수의 수비적인 밸런스뿐만 아니라 사실 공격 상황에서도 좀 풀어가야 될 점이 있죠. 일단 두 선수의 좀 히트맵만 봐도 동선이 비슷하다는 것. 네, 약간 겹치는 지점이 있네. 그리고 쿠보가 오른쪽 측면,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나와도 이강인 선수 자체가 왼발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오른쪽에 좀 치우쳐서 플레이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래야 이렇게 접고 왼발로 들어가는 게 편하니까. 또 그래야 이제 좀 경기장을 넓게 보면서 왼발로 뿌려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 쿠보도 당연히 그런 플레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의 좀 히트맵이 겹치죠. 쿠보도 왼발잡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본 왼발. 그래서 이제 볼을 잡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동선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도 있고 실제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에서도 이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칭찬하면서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을 3번 바꿨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뭐 안토니오 산체스를 왼쪽에 배치한다던가 이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강인 선수가 경기를 시작할 때는 오른쪽 측면에 나왔었고 쿠보가 들어오니까 이제 좀 위치가 겹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갔었고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좀 겹쳤어요. 두 선수가 플레이하는데 좀 겹치기도 하고 일단 이 마요르카가 좀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투톱을 세우면서 쿠보와 이강인 선수가 좀 겹치니까 결국에는 쿠보를 왼쪽으로 다시 배치하고 이강인 선수를 다시 오른쪽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선수의 좀 동선을 좀 안 겹치게 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그런 디테일을 또 보셨군요. 예. 그리고 그 전 경기에서도 사실은 쿠보와 이강인이 나왔을 때 이강인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세우는 게 아니라 쿠보가 나오는 시점부터 아예 이제 미드필더 라인을 정삼각형에서 역삼각형으로 좀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를 조금 더 왼쪽으로 갈 수 있게. 이런 이제 변화를 계속해서 줬습니다. 두 선수가 포개지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격 라인에서도 사실은 이 쿠보와 이강인 선수의 좀 겹치는 장면들이 있으니까 이강인 선수와 쿠보의 좀 동선을 최대한 좀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는 이런 이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감독이.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이 인터뷰를 보니까 결국에는 조금 같이 나오기는 당분간은 좀 힘들고. 그래요?
좀 그래 보이고 일단 어찌됐든 벤치에서 누군가 한 명이 출전해서 중간에 같이 뛰던가. 또 묘하게 이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겠죠. 뭐 두 선수가 뭐 그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친한 거야. 그렇죠. 뭐 친한 거고 친분이야 뭐 떠나서 야 어쨌든 약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느낌도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좀 주전 경쟁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앞서 있지 않겠느냐. 쿠보가 한국인처럼 공차면 어떨까? 한국인처럼 공차면 경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역으로 발상을 쿠보가 한국인처럼 공을 차면 빠르게 수리간담도 열심히 하고 좀 그러면 역발상으로 쿠보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공정 가능하죠. 그래 이건 칭찬이다. 이건 맞지. 일단 이 루이스 가레시아 감독이 이강인 선수 경기마다 이강인 선수 칭찬을 계속하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이번 경기도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한 두세 번 더 했습니다. 이강인 영입이 성공적이다. 네네네. 이강인이 우리 이 마요르카에 좀 적응하면서 자신이 희생해야 될 것도 희생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정말 칭찬에 가까운 이런 인터뷰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고 심지어 이 쿠보와 이강인의 일단 상태를 보면 이강인 선수는 마요르카 소속이고 쿠보 같은 경우는 임대를 온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지금 키워내는 게 훨씬 더 또 중요한 상태고 뭐 나중에 이적한 다음에 그렇죠. 이적료 같은 것도 발생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좀 이강인 선수를 선발로 내세우는 경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전망을 그렇게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쿠보가 이제 지난 경기에서 교체로 들어와서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보여줬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쿠보도 좀 저돌성이 있고 스피드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좀 선발로 나오기가 부담스럽다면 이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후반에 이 쿠보를 좀 투입시켜서 경기에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물론 뭐 이강인, 쿠보 모두 다 좋은 자원들이고 앞으로 어린 자원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성장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두 선수가 많이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좋은 플레이를 내는 거 당연히 뭐 우리도 바라는 바인데 또 현실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감독으로서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팀으로서도 결국 팀이 승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맞아요. 이 두 선수의 어떤 밸런스 또 전체적인 팀의 밸런스를 생각을 하려면 일정 부분 약간의 또 경쟁이라든지 뭐 선택이 좀 필요하다. 그쵸. 그런 의미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선수 다 성장했으면 좋겠고 두 선수는 뭐 공존할 수도 있고 약간 그렇게 보완할 수도 있는 관계니까 맞습니다. 그런 걸 좀 지켜보면 되겠는데 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경기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기 시간이 헬입니다. 이번 주가 좀 헬이죠. 나 좀 그래 경기 시간 이게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금에 뭐 약주를 하시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5시에 마요르카 홈에서 셀타비고와 경기를 합니다. 네. 오늘 챔피언스리그 있었고 내일 챔피언스리그 있죠. 그다음에 그리고 금요일에는 컨퍼런스 리그 김민재, 손흥민 나오는 경기가 있고 유로파리그도 있고 물론 이제 페네르바체는 약간 좀 그러긴 그렇죠. 하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강인 마요르카 경기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말에 또 계속 경기 있고요. 그날 또 이제 새벽 끝나고 저녁에 울버햄튼 경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여러분들 박싱데이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계속 주중 경기들이 열립니다. 예. 네. 그냥 그렇다고요. 저도 지금 도망갈까 생각 중이에요.